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오늘은 뉴스데스크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네임스포가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나요? 네, 오늘 저 염규현 총장이 불란서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파리 특급 염규현. 네, 그래서 파리 특급 근데 파리는 아니고 하여튼 깐인데 깐입니까? 죄송합니다. 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동경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동경 기자는 또 이 기자로 보면 이게 또 종횡무진 또 활약하고 있는 사회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동경 기자. 또 수상 내역으로 하면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 자리야 원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하면서 오늘 또 네. 사건팀 사회부의 생생한 이야기들 좀 전해주시기로 네,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삐까번쩍님, 윤 총장님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고요. 예. 쭌쭌이 벌써 딱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트레이트의 전 이동경 기자님. 제 네. 여기도 몇 번 나왔었죠. 네, 스트레이트에서 또 인상 깊은 활약. 네. 쿠팡을 아주 그냥 그렇죠? 해부했던. 다시 또 플랫폼에 또 이야기할 때가 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이트 전 스트레이트에도 있었고 여러 부서에 있었죠. 어떤 부서에 있었죠? 뭐 많이 있었잖아요. 입사하자마자 뭐 사회부 3년 반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뭐 경제부, 정치부 거쳐서 스트레이트로 네. 다시 환생하는 느낌으로 사회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사회부로 지금 맹활약 중이신데. 네. 자, 그럼 오늘은 뉴스데스크와 함께하는 딩딩대학. 오늘 저희가 또 일정 먼데이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일정을 또 빠르게 핵심적으로 요약해보는 코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늘 월요일 카카오 먹통 사태 여진 계속. 자, 이거부터 보면은 주말 내내 난리였어요, 그죠? 사회부도 엄청 힘들었죠. 주말에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 없죠. 이게 주말에 끝나서 다행인 건지 차라리. 여파를 보니까 그나마 다행 아닌가. 이거는 뭐 일 전체가 다 마비될 뻔했다. 그 정도로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근데 업무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톡이, 그죠? 카카오톡이 없으면 사실상 지금 뭐 업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기자들은 모든 게 다 카카오톡으로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15일 오후 3시 반부터 안 됐던 이제 카카오가 약 30여 시간 만에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거의 이제 완벽하게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월요일에 시작할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그거 자체는 그래도 후폭풍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계속 카카오 얘기 나왔었죠, 보니까. 그렇죠. 뭐 대번에 김범수 의장을 국회로 출석시키기로 결정이 내려졌을 정도니까요. 파급력이 상당했다. 아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국정감사의 어떤 아이템 동력이 많이 꺼져가고 있던 시점에 그렇죠. 지금 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거의 뭐 지금 국감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뜨겁게 다시 달아오르는. 왜냐면 이번 주는 이제 사실은 종합감사 기간이어서 종감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이제 불렀던 분들 다시 얘기하거나 초반에 문제 제기했던 거를 이제 다시 답을 듣는 과정인데 이슈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정치부도 오래 있었잖아요. 그죠? 국회도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종합감사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같이 보좌진들과 함께 한숨 돌리는 시간이다. 한숨 돌리는 시간, 하는데 지금 다시 힘들어지죠. 신문정님이 누구시죠? 이렇게 하셨는데 스트레이트 전 이동경 기자님이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여진이 계속 됐는데 가장 중요한 스트레이트를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최태원 SK 회장, 그다음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 그다음에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그러니까 GIO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그 의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느낌이 바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회장들이 다 불러들인 겁니다. 보통 사태가 아니다. 이게 이제 딱 정의가 한 번에 내려지는 거죠. 일단은 여기 이제 국감 증인이 채택되면 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나올 걸로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플랫폼 기업은 대기업인데 이제 대기업의 총수를 의장으로 부를 뿐, 그러니까 사실상 뭐
회장을 부른 겁니다. 회장. 이렇게 세 분인데 네네. 또 여기 SK 여기 건물에서 불이 나면 아이고 네. 약간 네네. 김범수 의장님 그다음에 이제 이혜진 GIO 네이버. 통상 대기업들도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IT 업계는 사실은 그 경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은둔의 경영자를 이렇게 좀 약간 이게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게 약간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나서지 않는 거를 미덕으로 여기는 데라서 네. 국감장에 사실 이렇게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뭐 그냥 그 기세 그대로 밀렸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제 재벌 총수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사실 국정감사나 이런 뭐 청문회 자리나 이럴 때 증인으로出석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실 IT 기업의 어떤 의장이나 어떻게 GIO 이런 분들은 사실 전면에 나서진 않잖아요. 그래서 직함도 사실은 살짝 꼬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의장, GIO, 뭐 글로벌 총책임자라든지 약간 회장 느낌이 안 나는 과거에 그런 느낌이죠. 과거에도 이제 국회에 출석한 바가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네. 오늘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동 감식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뭐냐 이런 데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하루 종일 사회면 정치면 경제면 할 거 없이 뒤덮였다 카카오 얘기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좀 사실 마음 아픈 부분인데 이 카카오 그룹주가 사실 오늘 이제 기쁜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 카카오 44인데 이게 숫자 4가 아니라 예. 한자로 죽을 사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고점 대비로 보면은 거의 70%, 80% 지금 빠진 상황이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오늘 하루만 또 봤을 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5%, 6%에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로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고 앞으로는 사실은 이 정확한 피해액이 아직 산정이 안 되는데 피해액이 산정되면 또 주가에 또 실적이나 주가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언론 지면을 써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미 지금 그 화재 원인 또 화재 사후 조치에 대해서 이 건물주인 SK CNC 측과 카카오가 벌써 의견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묘하게 지금 이 피해액 자체가 이제 어떻게 기울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도 영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 지금 말씀드린 순간 댓글에 지금 깐 현지에서 지금 염규현 총장이 등장했다라는 지금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정말요? 제가 지금 약간 딜레이가 돼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깐이 몇 시죠? 염 총장 아이디로 딩하 동경하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 뭐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 데드크로스님이 염 총장 외국으로 튀셨더니 약간 튄 건 아니고 그죠? 업무 출장 일을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검인데 앞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은 오늘 이제 월요일 둔촌주공 재건축이 6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죠? 이 둔촌주공이 사실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재건축에서.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사의 합의체하고 이 조합하고 역시 공사비 문제로 증액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상당했었죠. 극한 대치를 하다가 5월달에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6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리스타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이제 일반 분양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4,700여 가구의 이제 일반 분양이 나오는데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담을 커지는 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거니까요. 아이디가 좀 송구합니다만 까니바 똑까님 4조 넘게 공사비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니만큼 이게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분양 시장도 얼어붙는 데다가 사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좀 냉각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일반 분양할 때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따라서
사실은 또 희비가 또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1인당 거의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그 원래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해서 이제 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아주 산뜻하게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바뀌면서 공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월요일까지 알아봤고 자 화요일 일정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신당역 살인 전주환 재판 시작. 아, 비공개 여부 논의. 네. 네. 이 신당역 스토킹 이제 사건, 이 살인 사건의 이제 전주환 피의자 전주환이 이번 주에 이제 재판을 시작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부에서도 뭐 기획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걸로 많이 알고 나오고, 있는데 현장도 가고요. 네. 현장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모 열기도 굉장히 피해자에 대한 추모 열기도 굉장히 좀 뜨거웠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18일에 화요일부터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완전히 본격적인 심리를 하기 전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재판 준비 기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 이제 내일은 전주환이 이제 법정에 나올지는 약간 불투명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준비 있습니다. 기일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측이나 어떻게 그 전주환 측 변호인의 입장을 쭉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이걸 이제 공개 재판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재판으로 할지를 좀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이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향후 심리 계획 등이 아마 내일 그렇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내일 좀 됩니다. 기다려 봐야 좀 네. 윤곽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추모 열기도 있었고요. 네.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이 꾸러기님이 다녀가셨죠. 여자 화장실 순찰 올 걸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점이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많이 놀랐던 이거는 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계획된 살인이고 그죠?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인 거죠. 네. 그러면 형량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예측들이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야, 뭐 초국님이 이제 관상이 과학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화요일 일정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두 번째. 볼까요? 예. 네. 주택담보대출 8%대 카운트다운. 네. 이거는 뭐냐면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가파르게 이루어졌었는데 네, 네. 사실은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 시중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았었어요. 엄밀하게 따져서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시중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픽스 변동금리 같은 코픽스요? 네. 코픽스를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코픽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은행이 사실은 은행도 빌려주는 입장에서 돈을 조달을 해와야 빌려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도매로 돈을 띄어오는 이 이자율이 사실은 이 코픽스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화요일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화요일 이후에는 이 코픽스의 인상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지 네. 2%대 금리로 뭐 집 빌려서 돈 예. 빌려서 집 샀다 이랬는데 네. 이제 8%대라고 하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아니 데드크로스님이 이게 약간 또 세대를 넘나드는 유머를 해주죠. 코 때리면 픽하고 쓰러진다고 해서 코픽스. 예. 지금 네. 네, 이 네. 코픽스가 일단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이제 변동금리형 상품의 코픽스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화요일부터 이 코픽스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좀 힘든 거친 이제 이자 부담에 이제 맞닥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발언으로 앞으로 뭐 좀 고통을 감수를 좀 하셔야 된다고 할 정도니 뭐 실제 여파는 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격세지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과거에 이제 1년이나 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사실은 돈을 빌려다 써라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1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가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데 네. 물가가 지금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올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데드크로스님이 또 코픽스 또 이 또 해설을 예. 네, 네. 이제 코스트 오브 펀즈 인덱스니까 은행이 자금을 띄워오는 조달 비용이다. 그걸 만들어낸 게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오는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최근 1년간 이제 코픽스를 쭉 나타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9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4% 신규 취급액 기준 3.4%를 돌파를 했습니다. 3% 돌파했고 높네요. 17일부터 18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쉽지 않겠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이요? 자, 이거 뭐 야구 소식 하나 갖고 왔는데 이승엽 두산 감독 첫날. 네. 근데 이게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한때 보다 요즘 좀 안 봅니다. 안 본지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라는 건 어색한 모습이지 이거. 아주 어색한. 아주 어색한 모습. 네. 왜냐? 이승엽 선수는 이승엽 이제 감독님이죠. 사실 그 삼성 라이온즈가 배출한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닮은 것도 이제 아기사자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네. 그만큼 어울리는 선수가 없다 삼성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현역 시절에 이렇게 이제 네. 라이온즈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모습만 사실은 기억이 나고 이것밖에 없지 않았나요? 이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WBC 같은 이제 국가대표 때도 그때도 공교롭게 또 국가대표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승엽 선수 하면은 사실 이 파란색 유니폼을 제외하고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요즘 두산이 뭐 흰색인가요? 요즘 옷 입은 사진이 혹시 있을까요? 이 두산 팬들 최근에 옷 입고 나온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감독이 이제 반짝이 잠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D가 있다는 자체가 네. 이거 뭐지? 이런 네. 느낌부터가. 아니 뭐 어떤 팀 응원하세요? 저는 기아도 아니죠. 사실 원래 저는 뭐 이제 해태 타이거스 해태로 옛날에. 오랫동안 응원해 왔는데. 해태가 또 삼성하고 또 이게 또 오며 가며 또. 자. 그래서 이제 많은 팬들이 삼성 라이온즈가 아닌 웬 두산 베어스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두산 베어스가 올해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옛날에 잘하던 팀들이 네. 이렇게 가을 야구를 한다는 기사를 이렇게 자주 보기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은 저희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야구를 요즘 많이 안 보는데도. 네. 네. 그래서 이게 18일 날, 그러니까 내일 그 이승엽 감독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잠실구장에서 이제 정식 취임식을 하고 19일부터 이제 그 두산 베어스의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근데 오늘 이제 코치진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던 코치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김한수 수석 코치, 그다음에 고토 고지, 조성환 코치를 영입했다. 이렇게. 어떤 연들이 있다고 하나요? 글쎄 이건 저는 사실 야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식은 짐작만 할 텐데 일단은 이제 김수석 코치는 3년 만에 이제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하고 레전드 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삼성에 입단해서 2007년까지 현역으로 선수를 뛰었다. 네. 그래서 데드크로스님이 갑자기 해태 출신이 삼성 감독도 했었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얘기해서 선동열.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두산 베어스 사실은 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이제 아이가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응원할 결심. 응원할 결심. 왜냐면 아주 공교롭게 두산 베어스 경기에 갔는데 그날 홈런을 치면서 굉장히 크게 이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시작점에 그런 경험이 하나 강하게 딱 붙으면 그걸로 이제 또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서는 이제 LG나 한화를 종용하는데 본인은 이제 두산을 끝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마침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이제 이승엽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감독의 첫날. 삼성 이승엽. 네. 그래서 어쨌든 첫날을 이제 힘차게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꾸려지는 이제 코치진하고 좀 좋은 성적을 내기를 제 아들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목요일은 이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도발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북핵 도발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미일 3국이 이제 합참의장 회의를 한다. 아무래도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북핵 도발에 대한 뭐 강경한 입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뭐 억지력에 대한 재확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3월달에 한번 열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7개월 만에 열리는 이제 합참 의장 회의라고 하고 이게 또 이름이 좀 멋있습니다. 이게 3국이 또 모인다고 해서 트라이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붙이면은 뭐 좀 그럴듯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김승겸 합참 의장이 참여할 예정이고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역시 어깨가 꽉 찼어요. 이 저희 별 때문에 어깨가 꽉 찼어. 무겁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별이 뭐 의리의리하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계급장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영관급 장교가 더 크긴 더 크잖아요. 계급장은 네, 네. 그죠. 이 대령분들이 훨씬 어깨에 꽉 찬 느낌이긴 한데 역시 어떤 별의 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일본에서는 사실 일본은 정식으로 사실 군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이라는 직책이 있답니다. 이게 합참의장 격인데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이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 회의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이 탄도 미사일이 자기네 머리 위로 그렇죠. 지나갔잖아요. 머리 위로 날아간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대부분 그렇죠. 이제 동해상에 떨어지는 것들은 뭐 대부분 도발에 많은 이제 익숙한데 이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심각 더 반발이 좀 컸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금요일 마지막 이제 금요일 일정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금요일 일정은 사실은 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된다는 건데 이 생산자 물가가 또 소비자 물가가 좀 더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는 이제 소매 물가를 얘기하는 거고. 저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생산자들 물가라는 소매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소매로 팔기 전에 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제 공장 사장님을 생각하시면 공장 사장님이 원자재를 떼어오는 어떻게 보면 그 도매 물가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지표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떼오는데 여기 가격이 비싸지면 여기서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장에 내놓을 때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거 외에도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그 원재료나 뭐 공정 과정에서의 가격이 더 또렷하게 반영되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가격은 이제 거기서 물건이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게 뭔가가 붙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원재료의 인상분이 더 확실하게 반영된 게 더 확실하게 티가 나는 반영이 될 수 있고 가격대인지. 도매 물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정가가. 다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생산자 물가가 만약에 올랐다라는 시그널이 오면 시차를 두고 한 달에서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의 또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할 때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뭘 결정합니까? 금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를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소비자 물가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추이가 될 것인가는 생산자 물가라는 지표를 보고 우리가 미리 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산자 물가를 금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걸 보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 물가까지 이제 시찰도 흘러갈 것인가 네. 이런 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물가에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한국은행에서 또 하나 좀 약간 신기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뉴스 기사들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AI로. 그래서 이 실제 뉴스 기사들이 물가가 치솟는다, 물가가 많이 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등장을 하면 물가의 고점이 한 4에서 5개월 정도 뒤에 찾아온다. 찾아온다라는 이제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좀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냐? 지금 9월달에서 10월달에 물가 기사가 굉장히 치솟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아직 물가의 고점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9월, 10월에 이 인플레이션 어조 지수라고 하는데 어조, 이 톤 자체가 톤. 이 지수가 9월, 10월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아직 꼭대기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 어조 지수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금요일 21일날 금요일에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소폭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 금요일 날은 그 일정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데드 크로스님 한마디로 겨울의 죽음의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까마님이 또 환율이나 잡아라. 근데 환율이라는 게 참 이 잡기 어려운 겁니다. 환율이라는 게 양면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처럼 치솟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에는 수입 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환율을 또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또 너무 또 잡았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환율의 또 이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쭌쭌님 또 얼른 빌런 사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자, 다음 코너인 우리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뉴스 볼 때 나를 답답하게 하는 빌런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하나씩 뽀개드리는 빌런 사냥 코너인데 평소에 좀 들어보셨어요? 빌런 사냥 코너? 좀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해서 왜냐면 이 시간대가 사실 취약 시간대야. 방송 기자들이 가장 바쁜 시간이어서 또 들어도 기억이 뭐 잘 안 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빌런은 뭔지 한번 띄워주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여기 앞에 나오고 있는데 어디 앞에 나오죠? 자, IDC. 자, IDC가 또 뭐로 볼 수 있나요? IDC. 이게 사실 이게 알고 나면 별게 아닌 게 이 IDC 몰라서 정확하게 좀 인터넷 데이터 센터. 네.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게 약간 허무하잖아, 그죠? 굉장히 허무합니다. 네, IDC 한번 쳐볼까요, 우리가 기사를? 서버 호텔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뉴스. 자, 좀 읽어볼까요? 제목만 한번 읽어주시죠. 여기. 자. 여기서부터요? 네. 카카오 IDC 재난대책 정부가 감독 이렇게 나왔죠. 카카오 먹통 방지법 추진.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판교 IDC 화재 피해 95% 복구. 그다음에 삐까번쩍님 진짜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허무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약자를 말할 때는 이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했는데 딱 보고 이 무너지는 느낌. 무너지는 느낌. 네. 카카오 판교 IDC 화재 매출 영향 제한적 SK CNC와 손해배상 점점점. 네네. 저희가 아까 알아본 것처럼 IDC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인터넷 데이터. 저희가 쉽습니다. 너무 쉽고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효율성을 위해서 집적을 위해서 서버들을 한 곳에 좀 모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SK CNC라는 회사가 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데이터 서버를 관리해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체의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건데 오늘 사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IDC 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큐시트 산책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자체가 조금 이 불이 갑자기 나서 전기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석연찮은 대목들이 있다. 예, 석연찮은 대목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IDC에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재난이 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원화, 뭐 이원화 이중화.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재난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이 불이 난 다음에 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돌면서 봤는데 이제 네. 우리 조상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조선왕조실록 그 내용 실록, 보셨나요? 네, 네. 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을 네. 똑같은 걸 음, 이렇게 사고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네. 역사책을 놓는 이 창고라고 해서 음. 전국 5군데 높은 산봉우리 5군데를 골라서 놨는데 그게 임진왜란때 4군데가 탔는데 한 군데가 살아남아서 조선왕조실록이 지금도 전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백업을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백업할 수 있는 장소를 이원화가 뭡니까? 오원화 아닙니까? 오원화. 오원화. 예. 그런데 카카오는 뭐 말만 이원하지 한번 불이 나니까 그냥 근데 원래 손쓸 그 수가 없게 됐다. 알고 이런 보니까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카카오의 이제 대응 매뉴얼을 보면은 네. 사실은 화재가 나거나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이 시스템 복구되는데 사실은 20분 만에 복구가 돼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게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K CNC니까 화재가 난 건물이 입주한 데서 다른 데는 다 같은 상황에서 복구가 됐는데 왜 카카오 너희들은 그게 안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SK CNC고 네. 카카오는 뭐 이제 서버를 불이 난 곳을 이제 이원화 시키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원화라는 게 이중화라는 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게 교체가 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이원화인데 이게 제가 문과생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원화라는 거는 미리 돼 있어야 맞는 거지 불이 났는데 그게 이원화 과정에서 지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도 납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데 이미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 그거를 하는 중에 이제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면 납득이 좀 네. 어렵죠. 일단 데드크로스님도 아까 그 조선의 사례가 조선의 사례가 유건화 했고 그 삐까뻔쩍이 몰빵의 함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다 몰아넣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러블리인 A님이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았던 사례인데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카카오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못 해가지고 킥보드가 반납을 못 해가지고 5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이제 사례들도 나오고. 전 10만 원대 받는데 이게 50만 원대도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조선왕조 실록을 지키는 지에서 배우는 이번에 그 빌런의 그렇죠. IDC. 오늘 빌런 좀 허무했어요, 그죠?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양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방송 기사에서는 주로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기사 제목은 사실은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걸 이제 보면 IDC를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벌써 몇 음절입니까? 그렇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잖아요. 이게 8음절짜리로 쓸 제목이 IDC 알파벳 3글자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하기가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가끔씩 이제 정체불명의 영어들이 튀어나와서 약간씩 당황해하시고 또 이렇게 IDC처럼 되게 황당하게 아무것도 아닌 단어일 수도 있는데 기자들이 간혹 이런 경우를 쓰는 경우는 확 제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약간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뭐 이번 기회에 뭐 배우고 가시는 것도 좋죠, 뭐. 자, 그러면 이 IDC를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기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자, 카카오 IDC 재난대책 정부가 감독, 카카오 먹통 방지법 추진, 과기정통부 판교 IDC 화재 피해 95% 복구.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전혀 해독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딱 그려지죠. 네. 자, 그러면 오늘 IDC에 대해서 빌런 사냥을 해봤고 이 다음 코너 자 큐시트를 저희가 빠르게 다시 한번 알아보는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큐시트 산책. 자, 오늘은 굉장히 또 다양한 기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 후폭풍 아까 짚어봤죠. 그래서 김범수 의장 등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장님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총수들, 총수들, 기업 총수들 증인 채택이 됐고 일단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또 이 정치부 말고 이제 경제부에서도 이번 주부터 피해 접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피해 보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지하에서 불났다고 지금 이게 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마비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사실 이제 90분 동안 전력 공급이 우리는 바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MBC의 취재 결과 또 이게 1시간 30분 정도 전력 공급이 계속됐었다. 그러면 왜 이게 백업으로 그렇죠, 바로 그렇죠. 전환이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그 김윤미 기자가 소상히 설명을 좀 드리는 내용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될 수 이해가 있습니다.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건 또 이게 또 굉장히 논란의 소식인데 BTS의 맏형 지인이 전격 군입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막 핫 101위를 차지하고 이게 국위 선양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역 의무를 굳이 이 BTS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비역으로서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생각인데. 갔다 와서. 네. 어쨌든 이 이제 소속사인 이제 빅히트 뮤직이 입장문을 내고 전격 입대를 결정을 했습니다. 전자공시로. 전자공시로. 투자자들에게도 알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자산 중에 가장 큰 무형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또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또 국제 뉴스가 있어요. 근데 영국이 요즘 굉장히 경제 어렵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임 총리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제 콰탱 이 재무장관을 경질했습니다. 감세 정책을 잘못 썼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본인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또 최근에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11월 5일 오는 11월 5일 수원 연쇄 성폭행범이 또 출소를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김근식 사태가 그러면 출소할 때마다 성폭행범이 출소할 때마다 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거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해서 뉴스데스크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꼭 다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나요? 네. 너무 금방.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왼손으로 왼손으로 딩딩. 이거요? 딩딩. 그렇지. 딩딩.